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위기의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스타벅스가 발표한 2024년 회계연도 3분기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스타벅스의 중국 지역 매출은 7억 3,400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40억 원에 해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전년도 동기 대비 11% 감소한 수치였죠.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스타벅스 차이나의 동일 매장 매출, 동일 매출 거래량, 객단가까지 각각 14%, 7%, 7%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스타벅스 입장에서 매우 큰 타격이었죠. 중국은 스타벅스의 2대 시장이거든요. 문제는 스타벅스의 매출 감소가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미국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스타벅스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어시장에서 원두와 티,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에서 출발하여 세계적인 커피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기업입니다.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스타벅스의 총 매장 수는 38,587개였습니다. 이 중 61%가 미국과 중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일본과 한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에는 1,000개가 훌쩍 넘는 매장을 오픈한 상황이죠. 사실 스타벅스가 위기라는 말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당장 서울 번화가만 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스타벅스를 과거부터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셨을 겁니다. 과거 스타벅스는 작은 사치이자 경험과 공간을 파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끌벅적하고 의자는 불편하고 작은 사치라기에는 사치라는 느낌이 안 들죠. 무엇보다 개인 카페를 비롯해 경쟁자가 너무나도 많이 생겼습니다. 공간은 각 잡고 컨셉 잡고 만든 개인 카페부터 대형 카페도 많고, 저가 커피에다 작은 사치를 밀기에도 작은 사치를 할 만한 카페들은 너무나도 많죠. 그럼에도 한국 스타벅스는 건재합니다. 매출은 늘어났고 굿즈 판매가 잘 되면서 작년 4분기에는 이익도 개선되었죠. 매장은 1년간 116개나 늘어났고요. 점포수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이죠. 심지어 2024년 1분기에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6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이고 해외에서는 스타벅스를 외면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태이죠. 스타벅스는 2024년 4분기 북미 부문 영업이익이 13억 달러로 2023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운영이익은 13억 달러로 감소했고 전체 매출은 3%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했죠. 영업이익이야 커피 콩값이 올랐다던가 기타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북미 지역에서 1년 이상 운영된 매장의 거래량이 10%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거래량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스타벅스를 방문하는 고객이 10% 줄었다는 뜻이죠. 얼마 전에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닫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폐업이 시사하는 바는 단순 매출이 좀 안 나왔다가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넘쳐나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서 스타벅스가 폐업했다는 것은 경쟁력에서 밀렸다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제1시장인 미국과 중국 말고도 스타벅스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주가이기도 하죠. 실제로 2024년 4월 스타벅스의 주가는 역성장에 따른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5%가 하락하기까지 했죠. 참고로 15%는 시가총액 21조 9천억이 증발한 것과 같습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가장 혁신적이며 커피 판매를 넘어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식되던 스타벅스가 어쩌다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어버린 걸까요? 위기의 원인은 국가별로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일단 이야기해야 할 건 스타벅스의 높은 가격이죠. 사실 더 큰 핵심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격부터 이야기해야 뒤에 이유가 더 와닿으실 거라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가격은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는데 라떼 톨 사이즈를 기준으로 볼 경우 중국은 5,000원대, 일본은 4,000원대, 한국은 5,000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지역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어떻다 말하긴 어렵지만 뉴욕의 경우 약 7,000원 정도이죠. 같은 도시라도 입지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아마 딱히 비싼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 합니다. 실제로 요새 개인 카페를 가보면 라떼가 아니라 아메리카노 한 잔에 7,000원이 훌쩍 넘는 곳이 꽤 많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가 예쁘고 창밖의 풍경이 그림 같은 비주얼적인 면에서 뛰어난 대형 카페들이 한국에서 우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카페들 때문에 과거 고급스럽다 못해 사치스러운 이미지까지 갖고 있던 스타벅스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 드시나요? 아니죠. 보통 저가 커피를 사 드실 겁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냥 아메리카노면 됐지 그다지 맛 차이도 못 느끼죠. 실제로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백다방 같은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가 등장하면서 또 우죽순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스타벅스가 아니라 저렴한 커피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NH농협카드가 국내 8개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메가, 컴포즈, 백다방, 메머드가
같은 저가 커피와 스타벅스, 할리스, 투썸 플레이스, 엔젤리너스 같은 고가 브랜드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23년 매출액 기준 저가 커피 시장은 전년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브랜드의 가맹점은 9% 성장이 그쳤죠. 또한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률은 2022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감소했습니다. 이용률은 감소했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아메리카노가 2,000원 이하인 저가 커피 브랜드의 이용률은 증가했고 고가 브랜드만 감소했죠. 사람들이 더는 커피값에 적어도 일상에서는 비싼 돈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비싼 카페, 고가 커피는 기분 낼 때 놀러갔을 때나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이유 역시 다름 아닌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루이싱 커피인데 2017년에 설립된 루이싱 커피는 설립 2년 만에 중국 내 매장 수에서 스타벅스를 추월했고 2023년 초에는 스타벅스보다 먼저 매장 1만 개를 돌파했으며 2023년 2분기에는 분기 매출 기준으로 처음 스타벅스 매출을 앞질렀죠. 또 2023년 8월에는 2만 번째 매장을 오픈하면서 연매출 기준 중국 1위 커피 기업으로 등극했고요. 루이싱 커피가 이렇게 공격적인 확장으로 고작 5년 만에 스타벅스를 밀어내고 내수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저렴한 가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루이싱 커피의 가격은 스타벅스의 3분의 1 수준인데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나쁘지 않은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스타벅스보다 가성비 좋은 루이싱 커피를 선호하게 되었죠. 또 중국인 입맛에 맞는 깊은 로스팅 방식을 사용하고 중국인 취향의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타벅스를 찾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현재는 루이싱 커피를 위협하는 또 다른 중국 프랜차이즈가 생겨났는데 바로 쿠디 커피죠. 쿠디 커피는 루이싱 커피의 창업자이자 전 CEO인 첸지아가 2022년 10월에 설립한 신규 커피 브랜드로 루이싱 커피를 따라잡겠다는 일념하에 공격적인 확장과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쿠디 커피는 모든 음료를 9.92안 하나로 2,000원도 안 되는 돈에 판매하는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일부 특별 매장을 제외하고 모든 음료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루이싱 커피는 실제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99.3% 감소한 500만 위안을 기록했죠. 가만히 있으면 추월당하니 루이싱 커피도 피를 흘리며 마케팅 가격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쿠디 커피는 루이싱 커피와 가까운 곳에 매장을 내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며 박터지게 싸우면서 스타벅스 이용률도 함께 낮아졌고요. 이 같은 현상은 본토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 스타벅스 매출과 거래량은 하락세인 반면 저렴한 메뉴가 많은 드라이브스루 프랜차이즈나 테이크아웃 전문 프랜차이즈의 경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 미국 소비자들 역시 가격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만 보면 단지 가격 때문에 스타벅스를 찾는 사람이 줄어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죠. 스타벅스가 가격만큼의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그만큼 보상을 내놓는다면 사람들은 더 큰 돈을 내고서라도 스타벅스에 갈 겁니다. 애초에 스타벅스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한 적도 없었고 처음부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마다 스타벅스는 우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럼 뭘 파느냐? 경험과 라이프스타일, 관계와 같은 문화를 판다고 말했죠. 즉 처음에 말했던 작은 사치이자 경험과 공간을 파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과거 많은 저가 카페들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일 때 스타벅스는 오히려 꾸준히 가격 인상을 하며 고고한 태도를 유지했고 또 이 전략이 먹혀들었죠. 굳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스타벅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을까요? 사실 앞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했죠. 현재 스타벅스는 프리미엄도 경험도 공간도 작은 사치나 만족감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감히 문화를 팔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말하기에는 갈수록 스타벅스의 커피 맛과 서비스의 질, 매장 분위기까지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문화를 제공하겠다던 과거의 포부와 달리 현재는 효율성과 높은 회전율에 초점을 맞춘 딱딱한 나무 의자 때문에 스타벅스에 오래 머물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 불편한 주문 및 결제 시스템과 감축된 직원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긴 것도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죠. 얼마 전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스타벅스 뭔가를 잃었다. 스타벅스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악재다. 시애틀의 워싱턴대 근처 매장의 바리스타인 아리 브레이는 예전에 스타벅스에선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받고 바리스타와 친근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며 15분 동안 기다려야 하고 너무 바빠서 아무도 말을 걸지 못한다면 좋은 경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LA의
미국의 음악가 니콜 시몬은 첫 데이트를 스타벅스에서 했고 가장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스타벅스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고 타코벨이나 맥도날드처럼 삭막하다고 불평했다. 굳이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와닿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타벅스를 과거부터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느끼셨을 것이라는 말이 이 뜻이죠. 그럼 인식처럼 실제로 스타벅스의 서비스는 나빠졌을까요? 미국 스타벅스 직원들 16만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단 3분의 1만이 자신의 매장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포춘지의 2024년 10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스타벅스 고객의 약 8%가 주문을 15에서 30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 밖에도 메뉴가 너무 많고 주문 방식이 과도하게 복잡한 점에 이르기까지 스타벅스의 전반적인 요소가 고객에게 편안함보다는 피로도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의자도 편안하고 메뉴도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고 바리스타와 소통이 가능할 만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옛날의 스타벅스는 죽었다고 스타벅스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스타벅스의 미래는 어두운 걸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간다면 어둡지만 스타벅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변화라기보다는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맞겠네요. 앞에서 이야기한 스타벅스 주가 급락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4월달에 급락한 것이고 지금은 다시 올라왔죠. 그것도 4월달에 있었던 급락처럼 8월에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CEO 교체와 전략 때문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의 CEO였던 락스만 나라시마는 내려가고 재임 기간 동안 치폴레 주가를 773% 상승시켰던 브라이언 니콜이 들어왔습니다. 니콜이 내건 스타벅스의 전략은 백투 스타벅스이죠.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했던 과거의 스타벅스, 기본의 스타벅스로 돌아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론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인데 왜 한국에서는 잘 되는 걸까요? 앞에서 말했듯 역대 최고 매출은 물론 나가보면 스타벅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가 커피도 많은데다 한국 스타벅스는 아예 진동벨까지 생겼을 정도로 과거와 많이 달라졌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저가, 중저가, 중가, 고가 커피까지 선택지가 엄청난데 말이죠. 여러분 대다수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출근하는 루트를 가지고 계실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외신에서도 커피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커피 소비량이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 2024년 5월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1인당 커피 소비량은 무려 405잔으로 세계 평균인 152잔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한국식품의약안전처의 추산에 따르면 커피는 한국 전체 음료 시장의 30.8%나 차지하고 있죠. 이런 한국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다른 커피 브랜드와 결을 달리하며 잘 나가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브랜딩에 있습니다. 이미 고가 커피가 많은 시점에서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스타벅스라고 하면 또 고급 브랜드 같은 느낌이니까요. 이건 굿즈 판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브랜딩이 안 되어 있다면, 고급화 전략이 안 되어 있다면 로고를 큼지막하게 박은 굿즈 판매는 잘 안 되죠. 하지만 스타벅스는 한정판만 나왔다 하면, 굿즈가 나왔다 하면 품절됩니다. 물론 디자인이나 뭐 기타 다른 것들도 좋아서 그렇겠지만 가지고 다녀도 꿀리지 않는다는, 남한테 보이기도 좋다는, 즉 브랜딩이 잘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동시에 스타벅스의 마케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는, 아니 정확히는 서울에서는 사실상 카페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잠깐의 약속부터 시작해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하다못해 친구와 만나도 빠지지 않는 코스가 카페죠.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페가 이러한 공간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적 욕구를 비롯해 놀러 갔을 때나 어디에서나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만족도를 낼 수 있는 카페가 번화가 곳곳 핵심 자리에 위치해 있는 스타벅스죠. 앞서 여러 번 언급했듯 스타벅스는 자신들의 매장을 집과 회사가 아닌 제3의 공간으로 마케팅했는데, 이 컨셉이 집과 회사 아니면 갈 곳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히기도 했고,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도 공간과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또 이게 변화해서 위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국가와 한국의 공간은 개념이 조금 다르거든요. 심지어 제3의 공간이 필요도 없죠. 앞서 말한 간단한 미팅이나 이야기를 할 때 저가 카페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장도 테이크아웃 위주라 좁고요. 이때 제일 만만한 게 스타벅스죠. 2시에 잠깐 보실래요? 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는 무슨 카페라고 하면 검색해서 찾아야 하고 찾아가기도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냥 어디에 있는 스타벅스라고 하면 다 알아들을 정도니까요. 한국인에게 스타벅스의 공간은 뭐 특별한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적당히 괜찮은 장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스타벅스가
잘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프티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만만하게 선물하는 기프티콘이 바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이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는 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니까요. 사실 저도 애매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종합하자면 애플처럼 고급 브랜딩이 잘 되고 적당히 괜찮은 장소이자 선물로도 좋고 또 가기도 편하고 익숙한 장소이기에 한국에서 잘 되는 것이죠. 2023년 1월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리워드 회원수는 무려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한국인 5명 중 1명이 스타벅스 고객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는지 와닿는 자료이죠. 최근 4년 사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못해 2024년에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원두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죠. 스타벅스의 위기에 적어도 한국은 예외인 듯 하네요. 다만 한국 내에서도 점점 스타벅스가 변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론이 퍼지게 된다면 어쩌면 위기를 맞을지도 모르죠. 지금 백투 스타벅스 전략이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는 위기도 몰락도 없이 앞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기의 스타벅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